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출 40회 복화 외우기의 구원 선생님이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일주일 정도 우리 쉬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강사다 보니까 요새 감기에 걸리면 이게 코로나랑 되게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다행스럽게도요. 제가 직감을 했어요. 나는 뭐 어디 나가 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코로나의 가능성이 되게 적고 그냥 에어컨을 새로 산 기념으로 빵빵하게 틀었는데 바로 목이 좀 붓더라고요. 그래서 감기인가 보다 그러고 그 다음날 무조건 이제 쉬었는데 이제 쉬다 보니까 이 어휘 강의 촬영하는 게 조금 힘들어가지고 근데 또 이게 계속 찝찝한 거야. 나의 어휘를 기다리는 학생도 있는데 이거 내가 다시 찍어줘야 되는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고 했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에 이제서야 방송을 켰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요, 이제 또 제가 집필한 교재 우측에 나오죠. 신화공 토익 850 단기 완성 교재 그 무료 동영상 47강을 또 찍어야 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8강 정도까지 완성해 놓고 그리고 이제 어휘를 다시 하고 있어요. 병행해 가면서 어휘도 하고 또 무료 강의도 찍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온 기념으로요. 제가 화면 구성을 바꿨습니다.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눈에 좀 더 잘 들어올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process 처리하다라는 단어가 중앙에 아래 딱 깔려 있죠. 요거 할 줄 몰라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일단은 뭐 데이터 주문 같은 거 처리하다라는 동사로도 되게 잘 나오고요. 명사일 때는 과정 또 이게 공장에서는 공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공장이 뭐 조립하는 공정도 있고 검사 공정도 있고요. 또 세탁 공정 있죠. 세척 공정. 뭐 그런 식의 어떤 공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프로듀스. 중요한 건 제가 따로 표시를 하기로 했죠. 빨간색 이렇게 표시해 놓을 거고 이 파일은 역시 댓글로 파일 요청하는 학생들한테는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파일은 뭐 받아가지고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여기 이제 엑셀인데요. 숨기기 기능을 통해서 숨기기 이렇게 숨기기 취소 잘못 눌렀다. 여기 숨기기 취소를 누르고요. 숨기기 취소. 그럼 이렇게 이제 체크박스 같은 게 뜨는데 여기에다 필터가 걸려 있어요. 위로 쭉 가보면 지금은 필터가 안 보일까요? 필터가 위에 걸려 있죠. 그래서 필터를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자신이 잘 기억 안 났던 거를 1번으로 이렇게 바꿔둔 다음에 스스로 테스트를 보시면서 필터에서 그 1번만 선택하게끔 딱 놔두면 이렇게 1번만 나와요. 그래서 다시 시험 보고 5번까지 시험을 봐야 자기 지식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와서 351번 어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셀 파일은 언제든지 본 영상의 댓글로 이메일 주소와 함께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듀스라는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로듀스. 근데 여러분들이 또 눈에 딱 들어오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프로듀스 두 가지 발음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는 동사 프로듀스가 익숙하거든요. 그때는 프로듀스하고 강세가 뒤쪽에 붙어요. 뭐뭐를 생산하다 이런 뜻인데 강세를 초반부에 프로듀스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거는 이제 농산물이라는 뜻으로 파트 1에서도 잘 나오고요. 불가산 명사죠. 시험에서는 이 프로듀스 관련된 단어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뭐 프로듀서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TV 프로 나올 때 PD 있죠. PD 뭐 그런 사람들도 프로듀서라고 하지만 이 프로듀서는 생산업체라는 뜻도 있어요. 시험에서는 뭐 아이웨어 프로듀서 그러면 안경 제작 업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션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건 생산 혹은 뭐 프로덕션 제작 그죠? 제작물 생산이나 제작 같은 이런 불가산 명사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온 거 그게 바로 생산물, 제작물 그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가산 명사가 되는 거죠. 같이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profit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rofit은요, 뭐, 우리는 명사로 익숙하죠? 근데 이게 수익을 얻다나 주다의 뜻이 있어요. 예문 하나 집어넣어봤습니다.
Farmers are profiting from the new legislation. 농부들이 새로운 규제로부터 이윤을 얻고 있다, 수익을 얻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수익을 얻다라는 자동사 혹은 수익을 주다라는 타동사로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동사의 기능도 있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시험에서 비동사 다음에 profited 쓸래, profitable 쓸래 그러면 보통은 형용사, 순수한 형용사 profitable이 답이 되는 문제로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동사일 때는 수익을 얻다, 주다의 뜻이다. 자, 그 다음에 progress는 일형식 동사라고 해서요. 이거랑 같이 가야 되는데 그치? 컨트롤이 좀 서툴었습니다. profit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progress는 나아가다, 진보하다 이런 뜻인데 일형식 동사로요. 그 다음에 보통 부사로 뭐 원활하게라는 뭐 smoothly라던가 그런 식의 단어들이 붙어요. 원활하게 이게 진행이 되고 진보되다 그런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일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뒤에는 부사가 오는 단어예요. 그 정도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prohibit 요거는 좀 중요한데요. 왜냐면 이게 수거가 있어. 어떤 수거가 있냐면 prohibit A from ing라고 해서 A가 ing 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라는 수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의어들이 몇 개 적어놨어요. 초벌구의식으로 몇 개 적어놨는데 prohibit, keep, prevent, discourage, A from ing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prolong은 많이 중요하진 않지만 시험에서 연장된 가뭄하면서 가뭄을 영어에서 drought라고 하거든요. 이 표현이 한번 나왔고요. prolong. 일단은 뭐 어렵지 않은 이유는 long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뭔가 좀 긴 느낌인가 보다. 그래서 이거는 연장시키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prolonged drought. 연장된 가뭄. 가뭄이 대해서 길어졌던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상황에서 정답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promise는 너무 유명하죠? promise는 우리 약속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뒤에 투부정사를 아느냐를 시험에서 물어봤고 요 단어가 동의어예요. pledge. 요게 나왔을 때는 학생들이 내 promise는 아는데 pledge는 처음 본다 하면서 틀렸는데 요거는 서약하다. 그래서 역시 투부정사를 좋아하는 동사가 됩니다. 그 다음 promote란 단어. 프로모트는 여러분들이 프로모션이라는 단어 생각해보면 우리 뭐 프로모션으로 뭐 하나 더 드릴게요 이런 거 우리 외래어로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촉진시키고 홍보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승진을 시키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프로모션이라는 단어가 제품 프로모션 할 때 쓰지만 어디로의 승진해서 그런 프로모션 I got promoted 나는 승진이 되었어요 이럴 때도 쓰는 단어죠. 역시 뭐 중요한 단어지만 너무 쉬운 단어라서 제가 빨간 표시는 안 할게요. 아는 단어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protect, 보호하다라는 단어고요. 시험에서는 이 부분에 부사 아느냐를 물어봤습니다. to better protect라고 얘기하면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학생들이 better라는 단어가 더 잘이라는 뜻이 있는 건 알지만 이것이 부사의 기능도 있나 하면서 이 문제를 좀 어려워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better는 이게 그세 비교급만 되는 게 아니고요. 그세 비교급이 베러죠. 최상급이 베스트고요. 근데 well이라는 단어의 비교급도 well은 부사거든요. 역시 better, best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부사로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protect랑 잘 어울리는 단어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provide A with B 되게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지? 되게 유명하고요.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렇게 되는데 요게 왜 헷갈리냐면 이제 with가 아니고 to가 답이 될 때가 있어요. 전치사 어휘 문제에서 그때는 뒤집었습니다. provide B to A라고 써야지만 그것이 A에게 B를 제공하다가 되고요. provide B for A라고 쓸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이런 계열의 수거 중에서 outfi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outfit. 원래 이게 옷을 갖춰 입고 뭐 이런 식의 단어인데요. 이것도 갖춰주다의 뜻이기 때문에 혹은 equip이라는 거 우리 장비할 때 그 equipment 아시죠? 이것도 A with B로 가게 되면 A에게 B라는 것으로 갖춰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공하다가 돼버려요. 이런 수거 정도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어렵게 되는 건데 시험에서는 다 한 번씩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퍼블리쉬 같은 건 너무 쉬워서요. 제가 이 PPT를 만들 때 좀 중요한 것만 만들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쉬운 것도 근데 그냥 만드는 김에 한번 쫙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50개를 만들어야 되잖아. 이것도 일이 더 되다. 이것도 하나 일이 돼가지고 이거 너무 힘든데. 그래서 제가 우리 수업을 같이 들어주는 조교님들이 좀 있는데 우리 조교 수강생님들한테 이걸 좀 부탁을 해보고 흔쾌히 잘 만들어 준다. 뭐 어렵진 않습니다. 영어 단어 입력하고 한글 적어주는 건데 해주면은 아마 제공하기가 편할 것 같고요. 아니면 내가 직접 다 해서 하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거 만드는 것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오늘 한번 실험을 해보고 저는 여러 가지 다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확실히 아래 쫙 하고 publish 출판하다 나오니까 좀 잘 들어온다.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다. 그럼 댓글을 놓고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증거를 드리면 거 봐라 댓글이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구원 선생님의 훌륭한 조교로서 이런 거 안 도와줄 수 있겠니? 좀 도와줘. 부탁하면 감정에 내가 호소하는 스타일이거든. 난 뭐든지 강압적인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럼 불쌍하니까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도와주겠죠. 자, 그러면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리쉬는요. 그래서 출판하다인데 이거는 이 단어 자체는 쉽잖아요. 뭐 퍼블리셔 그러면 출판 업체고요. 근데 요거 이제 요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있어요. publicize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거는 이건 홍보하다의 뜻이에요. 홍보하다 혹은 뭐 발표하다, 알리다 이런 정도의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거랑 발표하다, 그죠? 요거랑 퍼블리시랑 절대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ublisher 그럼 보통 이거는 출판사를 뜻해요. 출판사. 그리고 publication이란 말이 있거든요. publication. 이게 MS 워드는 오탈자 생기면 publisher 자기가 알아서 딱 수정을 해주는데 엑셀은 그런 기능이 없더라고. 그냥 말로 대신할게요. publication은 출판물, 그죠? 서적 같은 거, 그런 거, 책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적으니까 이게 화면이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기가 정신없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로 대신합니다. 일단은 이 화면 안에만 보이는 거 집중하도록 할게요. 퍼블리시는 그런 식으로 나온다. 자, 이어서 purchase라는 단어 넘어가 보면 이건 일단은 학생들 보면요. 발음을 그렇게 틀려요. 발음을 purchase 발음을 일단은 purchase라고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난 강사분들도 틀린 사람 봤어요. 자꾸 purchase 이렇게 읽는 거야. 이거는 중요한 발음입니다. 왜냐면 이 부분을 잘못 들으면 LC 문제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purchase라고 강세 이름 전에 들어가고요. 특히 영국 사람이 읽을 때는 R 사운드가 소실이 되면서 길게 늘어져요. purchase라는 사운드로 들리게 됩니다. purchase. 근데 이게 이제 동사도 되고요. 또 명사일 때는 구매의 어떤 행위, 구매라는 혹은 구매품이라는 어떤 가산명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make a purchase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구매하다가 되는 거죠. make a suggestion 그러면 제안하다. make an adjustment 그러면 이거는 조정하다, 수정하다 이런 식으로 make랑 같이 명사랑 어울리는 식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빨간 펜을 이렇게 그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purify.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 water purifier라고 정수기라고 들어봤나요? 정수기? 정수기 하면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전에 이것도 조교님들 얘기야. 저는 수업 조교님이요. 한때 코로나 전에는 20명까지 있었다가 요새는 수강생이 많이 줄어서 뭐 조교님이 1명, 2명 이렇게 있는데 이 수강생 조교님한테 뭐 물 좀 떠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내가 너무 강의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물 좀 떠다 뭐 제가 무슨 뭐 심부름 시키는 건 아닌데 그 정도 일은 도와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목도 아프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물을 떠왔는데 제가 자리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메모지를 또 친절하게 남겼어요. 뭐라 남기냐면 정수기에 물을 뭐 떠다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이 친구 대학생인데 정수기 보고 내가 완전히 이게 약간 반은 충격 더하기 이거는 에피소드감이다 그러면서 수업 때마다 이제 학생들한테 뭐 얘기하는데 정화하다
퓨리파이어가 그래서 퓨리파이어가 들어가면 이제 정화기, 뭐 공기청정기, 뭐 물 정화기, 정수기 이런 게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우리 퓨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하기 쉬워요. 퓨어가 순수한이죠. 순수한. 혹은 뭐 퓨어 골드도 시험에 나왔어요. 퓨어 골드 이렇게 되면 순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순금이 되는 거지. 돌반지 같은 거 아시죠? 그런 데서 연상하면 쉽게 외울 수 있는 단어인데 정수기 생각해 보면 뭐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qualify for. 이건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는 빨간 표시해야 돼. 그래도 여러분 단어를 이런 설명 들어가면서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외우면 안 외워져요. 그죠? 뭐라도 스토리가 있을 테고 뭐라도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가 있을 거고요. 또 사전 단어 발음 안 찾고 계속 그냥 무턱대고 외우면 단어랑 발음이랑 매치가 안 돼 버리면 더 금방 까먹어요. 이것도 이제 다 이미 어떤 논문으로 언어학자들이 밝혀낸 건데 단어를 외울 때는 발음과 같이 외우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거 꼭 같이 외워야 됩니다. 자, qualify for라고 읽고요. be eligible for. eligible은 for도 쓸 수 있고 to도 쓸 수 있는데 보통 for 다음에는 뭘 써주냐면 명사를 써주고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줘요. 근데 be entitled, 이것도 이렇게 빨리 쓰다 보니까 못하잖아. entitled는 요거는 명사도 써주고 동사 원형도 올 수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에 자격이 된다라는 표현으로 시험 잘 나옵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 자, 요것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50개 다 만들고 촬영을 하려고도 생각했는데 안 되겠어. 15개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좋다. 나머지 35개는 나중에 조교님이 올 때 그때 이제 조교님들한테 부탁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저는 15개까지만 이렇게 만들어 봤고 나머지는 이제 원래 하던 대로 눈알 빠지게 엑셀 파일 보면서 따라오시는 겁니다. raise는요. 두 가지 뜻으로 나와요. 뭐 처음에 올리다라는 것을 우리 보통 raise your hand, 그래서 손을 들어 올리는. 근데 돈을 이거는 raise awareness, 그러면 인식을 끌어올리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인식을 끌어올리다. 인식이 뭐냐면요. 우리 환경에 대한 인식 아시죠? 친환경 같은 거. 플라스틱이 결론적으로 인류를 위협한다. 뭐 지구 온난화. 사실 솔직히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정말 지구의 환경에 대한 걱정을 너무나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뭐 포장 배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막 지구 환경 걱정되는 거 너무 많은데 당장 이 건전지 같은 거 이런 것도 이걸 도대체 어디다 버려야 돼?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뭐 누가 이거 뭐 건전지 잘 버린다고 누가 뭐 상 주는 것도 아니니 그냥 무심코 대충 버리게 되거든요. 물론 저기 아파트 저 아래 내려가 보면 뭐 폐건전지 수거함이라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지. 그런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리는 거, 그런 걸 우리는 raise awareness라고 하고, 자, 토익에서 중요한 단어라는 것은 비영리 단체예요. ETS는 비영리 단체는 환경 이런 쪽을 되게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관련된 단어들은 무조건 필수 어휘가 되는 겁니다. 꼭 명심해 주세요. 그게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raise money는 돈을 모금하는 것. 역시 비영리 단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맨날 모금하죠. 그런 스토리, 주로 나오는 스토리는 박물관, 도서관, 뭐 이런 애들이 맨날 fundraising event, fundraiser, 이게 자선 기금 모금 행사인데 그런 걸 해서 그런 지역 학교들한테도 뭐 크레파스도 주고 맨날 그 정해진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raise money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표현이었어요. raise는 또 하나 더 얘기해 보자면 이거는 그 다 지금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rise는 일형식 동사. 이거랑 구분해줘요. rise는 지 혼자 뿅 하고 올라가는 거지만 raise는 뭐뭐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분명히 차이점 있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PPT는 더 이상 넘어갈 게 없습니다. 그죠? 아쉽지만 얘는 다시 아래로 내려가면 또 재미없으니까 자 그냥 이 상태로, 아쉽지만 슬라이드 쇼가 끝난 상태로 남겨둘게요.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크는요. 근데 혹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친구 중에 선생님 제가 선생님 수업 조교는 아니지만 제가 이 대의를 위해서
한번 요거 만들어 볼게요라고 하는 친구 제가 이 PPT 파일을 줄게요. 별거 아니야. 그냥 이 단어 갖다가 툭 입력하고 뜻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끝나는 거야. 아무런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저한테 카톡 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서 뭐 대의를 위해서 여러분도 공부도 되고 이게 입력하면서도 공부가 돼요. 놀랍게도 이런 단어 내가 더 집중해야지. 원래 조교 학생들은 조교를 하면서도 실력이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 수업 조교까지 찾아오시면은 더더욱 좋겠죠. 그러면 수업도 듣고 이런 일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법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물론 소정에 제가 이제 무슨 수강 혜택 같은 거를 드릴 수는 있겠죠. 조교를 공식적으로 신청하시면. 자, 좋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뭐 조교까지 안 하더라도 왜냐면 조교를 하면 또 이제 내가 가만히 두질 않거든. 시계 딱 갖다 놓고 하루 몇 시간씩 작업 안 하면 수강료 면제될 만큼 작업해야 돼. 압력이 좀 있을 수 있으니 편하게 그냥 기부하시는 거. 자, 랭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단어가 비슷한데요. 랭크, 레이트는 둘 다 평가하다라는 식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동사일 때는. 그래서 예문을 좀 적어놨는데 그냥 한 번씩 쭉 읽어볼게요. The restaurant ranks among. 요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ranks among이라는 표현은 뭐뭐의 사이에서 어떤 등급이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e restaurant ranks among the finest in town 그러면 그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것들의 그 훌륭한 식당들이 있겠죠. 그런 거 사이에 랭크가 된다라는 것은 가장 훌륭한 식당들에 해당된다라는 식으로 시험에 나와요. 그렇게 평가된다라는 뜻이니까. 이게 하다의 뜻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자동사도 되기 때문에 되다의 뜻도 있어요. 평가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평가하다도 되고 평가되다도 된다. 그런 식으로 자타가 다 되는 단어들이에요. 그 다음에 the university is ranked 그러면 타동사의 수동태를 쓰인 거죠. is ranked number one. number one으로서 평가가 됩니다. 여기 as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보통 as를 뭐 안 쓰죠.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안 써놓을게요. 그냥 number one으로 평가된다. 그 다음에 rate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university is highly rated for its research. 똑같은 표현이 두 개나 들어갔네요. 그래서 그 대학교가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 뭐 평가가 되는데 그 연구에 대해서 매우 높게 평가가 되어진다. 그런 식의 패턴으로 사용되는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참 그 rate라는 단어는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그 명사일 때는 요 단어를 비율이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요금이라는 뜻으로도 상당히 잘 나와요. room rate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방 요금, 호텔 같은 거 그런 뜻. reasonable rate 그러면 합리적인 금액, 요금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rectify라는 단어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거는 학생들이 한글로 사전을 찾아봐도 비준하다, 제가하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거 자체를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비준, 제가는 뭐냐면 이 좀 승인해 준다는 소리예요. 승인. 근데 이제 약간 국가 간의 뭐 그런 조금 공식적인 그런 게 rectify입니다. 예문 적어놨죠. The treaty 그 조약이 was ratified. 이거는 비준이 되었다. 모든 멤버 국가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이런 애들이 그 조약에 대해서 다 승인을 했다, 인정을 했다. 뭐 저 조약이라는 건 예를 들면 뭐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 협약 이런 것들이 다 저런데 해당되겠죠. 자, reach out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인데 reach가 이게 손 뻗는 거잖아요. 그래서 reach out는 그런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행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I reached out to my two sons. 내가 두 명의 아들들한테 연락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니까 reach는 그냥 연락하는 거거든요. I can't reach you. 나 너한테 뭐 연락이 될 수 없어. reach는 뭔가 도달하는 건데 reach out to라는 표현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두 명의 아들한테 연락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But they didn't take my call. 내 전화를 받지 않았었다. 그럴 때 쓰는 게 reach out to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의미가 지금 약간 2% 부족한데요.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다. 연락을 취하다. 뭐 그 정도의 뜻이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alize라는 단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얘기하자면 real이란 단어가 이게 사실의, 실제의, real이란 말 알죠? really 할 때 그 real이야. 근데 ise가 붙으면 동사인 거 알죠?
lies, ize가 붙게 되면 뭐뭐 lies 하면서 그래서 동사가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사실로 알아차리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are, 이가 붙은 단어들은 대부분 다시라는 뜻이 있어서 assess가 평가하다니까 reassess 그러면 재평가하다. 이건 이미 근데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이 단어하고 access하고 다른 거다. assess 그러면 평가하다. assessment 평가 명사죠. 근데 access 발음이 달라요. access라고 하면 이건 접근하다. 동사 명사 다 되는 단어 명심해야 돼. 그 다음 recall이라는 단어는 우리 자동차 리콜하는 거 아시죠? 그런 뜻으로도 되고요. 또 뭐 상기시키다. I can recall 하면서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그의 이름을 뭐 그의 이름이 뭐였더라 하면서 이럴 때 쓰는 게 recall입니다. 그 다음 recognize 요거 중요해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뭐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기준은 단순히 내 기준이라기보다는 내 시험 보고 나서 이게 답이 뭐다라고 해설 강의 하잖아. 그 해설 강의 했을 때 학생들이 보통 이 정도 급의 단어에서 훅 무너지는 거 그런 거 위주로 딱 등장하면 그냥 중요해요 이 말을 나 항상 해요. 그런 중요해라는 말 할 때마다 잘 기울여 주시면 도움이 된다. highly recognized 매우 잘 알려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highly regarded 뭐 비슷한 말 highly 이것도 잘 알려지고 유명한 거 highly regarded 보통 뒤에 뭐 사람이나 업체 같은 게 보통 오죠. 비슷한 말이에요. 잘 알려지고 유명하고 그런 단어들입니다. recommend는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추천하다. highly recommended에서 매우 추천되는 이런 식의 표현들 시험에 잘 나오죠. reconsider 어려울 거 없고요. 여기부터는 다 근데 뭐 re가 들어가서 다시 어떻게 되는 느낌을 주는데 물론 recover는 회복하다 우리 recovery 데이터 recover 복구 recovery 하면서 이 단어를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복구하는 거 그지?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recruit은 recruiter에서 모집하다 이런 거니까 넘어갈게요. 너무 쉬운 건 넘어갈게요. draw라는 게 그리는 건데 앞에 re가 붙었죠? 다시 그리는 거니까 이게 수정하다가 됩니다.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네. 그지? 다시 그린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수정하다가 되는 거예요. reduce는 줄이다죠. 이건 이제 기본 어휘인데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증가나 감소에 관련된 동사들은 필수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시험에서 너무나 잘 나오니까 increase, decrease 뭐 그런 애들부터 시작해서 reduce, drop, fall 뭐 몇 개 기억나는 거 팍팍팍 적어볼까요? fall이라던가 drop이라던가 increase, decrease 이런 식의 단어들을 다 증가 감소 계열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등장했다 하면 암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다. 그래서 뭘 줄이냐면 보통 뭐 가격 같은 거 줄이거나 그런 소비 같은 거, 지출 이런 거 줄일 때 쓰는 게 reduce죠. refer to는 뭐뭐를 참고하다의 뜻이고요. 요거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저거랑 동의어가 consult라는 단어가 있어요. consult는 바로 뒤에 책자가 오게 되면 이거는 참고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refer A to B 그래서 여기 보통 사람이 오는데 사람한테 to 사전 그러면 사람한테 사전을 참고해 보라고 말하다. refer라는 게 말하다의 뜻도 있어요. 이럴 때는 타동사가 되는 겁니다. 사람한테 참고해 봐 사전을 이렇게. 자, refinish는 다시 끝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refinish는 가구 같은 걸 손질하다의 뜻으로 시험에 나오고요. 요건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finish라는 단어 있죠. finish. 파트 7에서 이 단어가 등장하면 대부분 요거는 마감제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마감제, 뭐 니스칠 같은 거 하거나 목재 같은 거에서 그 토익 시험에 파트 7에서 왜 이런 단어가 나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설명서, 제품 설명서 뭐 그런 데 많이 등장을 하는 그런 표현이니까 같이 기억을 해. 공사, 보수 공사에 관련된 것들이 토익 시험은 상당히 좋아하는 내용이다. 자, refrigerator는 여러분들이 그 냉장고 생각해 보시면 refrigerator라고 하죠. 냉장고. 또 refrigerated 하면서 냉장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시험에 나오는 단어인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갔고요. 요거 동의어 세 가지 외워 주셔야 돼요. 등록하다. sign up for, register for, 인놀린 세 단어 등록하다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regulate는 regulation이 규정이니까 뭔가 규제하다겠죠, 그죠? 규정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regulate, regulation 같이 연상해서 외워주세요. reimburse 아주 중요한 단어라서 제가 빨간 표시할게요. reimburse는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회사 돈을 쓴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우리는 다시 뱉어줍니다. 우리가 뱉어준 게 아니고 회사가 우리한테 돌려주죠. 내 카드로 회사 경비를 결제했어. 그러면 상환 받아야죠. 그러니까 배상하다 변제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좀 말이 어려워서 이거를 이렇게 수거를 제가 옆에 적어놨는데 A에게 B를 B에 대해서 환급해 주다.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When can when can you reimburse me for my business trip? 이렇게 얘기하면 나의 출장에 대해서 나를 언제 환급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명사 형태가 reimbursement라고 하고요. reimburse는 이게 내 암기법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환급 날짜가 안 됐는데 찾아온 거야. 환급 날짜 안 됐는데. 그래서 좀 당혹스러운 거죠. 왜 벌써 왔지? 그래서 이렇게 뉘임 벌써 왔네. 환급 날짜가 안 됐는데 reimburse 이렇게 기억해 주면 외울 수 있다라고 내가 만든 암기법이에요. 그 정도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암기법이 정말 세대에 따라서 계속 다른 느낌인데 처음에 옛날에 만들었을 때는 학생들이 그렇게 재밌어하고 빵빵 터지던 암기법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싫어하는 친구도 생기고 요새는 별 반응이 없어 학생들이. 와,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어줬는데 님 벌써 왔어? 환급 받으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릴리즈라는 단어는요, 우리 보통 제품을 출시하다, 책을 발간, 그죠? 영화를 개봉하다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릴리즈예요. 릴리즈.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많이 쓰던 말이니까. 뭐 프레스 릴리즈라는 말도 들어봤죠. 프레스 릴리즈, 프레스 컨퍼런스. 일단 뭐 프레스는 언론이라는 뜻이 있어요. 저게 압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프레스 컨퍼런스 그러면 기자회견 같은 거 얘기하고요. 프레스 릴리즈는 언론 보도 발표 자료 같은 거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릴로케이트는 우리 릴로케이션 한다고 하죠. 어렵지 않은 걸 넘어가고. 요거 조심해야 돼요. rely on. 우리가 rely on 어디에 의존하다 이게 입에 붙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rely on to 쓸래 뭐 집어넣을래 했을 때 왠지 on to가 on하고 같은 말이라고 잘못 생각하는데 토익 시험에서 on to는 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on to는 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충격적인 사실로 제껴도 돼요. rely upon은 어디에 의존하다 이런 거죠. remarkable은 들어봤을 거야. remarkably 주목할 만한, 말을 할 정도니까 이게 대단한 거고 주목할 만한 거야. 그래서 말하다의 뜻이 있어요. remark. remind 중요하죠. 그러나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어요. inform, assure, notify, remind, advise, convince. 상기시키다, 사람에게 어부사물에 관해서 혹은 사람에게 대절에 관해서 상기시키다. 그렇게 사용되는 거고요. renew는 우리 갱신이라는 말 renewal 들어봤을까요? renewal. 갱신. 그걸로 연상해서 그냥 외워주세요. occur라는 것이 발생하다니까 그게 결합이 돼서 재발생 어렵지 않 넘어가고. recognize는 recognize 아니에요. reorganize. organize 앞에 re가부터 똑같습니다. 재조직하다. 어렵지 않고요. representative에서 대표자의 대표하다. 뭐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tive가 붙어도 사람이라는 거 명심. 그다음 reprise, 이게 좀 어렵네요. reprise라는 것은 반복하다, 되풀이하다 이런 단어인데요. 그 반복 구절, 노래의 반복 구절이라는 명사도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시험에서는 다시 어떠한 거를 하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Mr. Gu will be back to reprise his part in the new film. 새로운 영화에서 그의 역할을 다시 하기 위해서 미스터 구가 돌아올 것이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reside라는 단어, reside는 일형식 동사로 살다라는 뜻이고, 여러분 살다는 live밖에 모르죠. dwell이라던가 reside 이런 것도 살다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일형식이고요. 자, 연상해보자면 주민을 우리 resident라고 합니다. 거주지예요. 거주지는 residence예요. 그래서 여기서 resi 할 때 resi가 사실 reside 저기서 나온 거니까 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자, 397번 resolve 있죠? resolve는 해결하다 이런 뜻이고, 해결하다. 보통 문제를 해결할 때 쓰는 거예요.
solve라는 것도 그렇죠. solve도 해결하다. solve 이것도 뭐 해결하다. resolve 비슷한 말인데요. 요게 이제 최근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resolve. 자, 그 다음에 요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처음 봤을 거예요. 이게 원래 내가 적어준 거 오탈자를 발견했는데 원래 거에 반항을 일으키다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헐, 전혀 그 뜻이 아닌데 반향이에요. 다시 정정했습니다. 반항 아니에요. 저항은 아닙니다. 저항하는 게 아니고 이 resonate with라는 것은 반향을 일으키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these issues 이러한 쟁점들이 보터가 유권자들이죠. 유권자들한테 반향을 일으켰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게 원래는 뭐 이렇게 소리를 울리다라는 식의 표현인데 문학책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게 토익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정답으로 나온 어휘는 아닙니다. 그다음 respond to 요건 중요해요. respond to 요거는 뭐뭐에 응답하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to가 필요하고요. 네 단어 암기해야 돼. react to, reply to, respond to, refer to는 다 자동사 결이기 때문에 to랑 같이 써서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로 유명하다. 물론 refer to는 아까 타동사도 되긴 했었어요. 근데 주로 자동사로 쓰인다. 마지막 restock은 다시 채워 넣는 겁니다. stock을 생각해 보면 stock이 뭐 재고라는 뜻도 있고 동사일 때는 이게 채워 넣다의 뜻도 있죠. 재고를 채워 넣다. 근데 이제 뭐 stock이라는 단어가 물론 주식 뭐 이런 뜻도 있지만 토익 시험에서는 주식이라는 단어의 뜻으로는 잘 안 나오는 편이고요. 주로 have in stock 그럼 뭐가 재고로 있다. nothing 뭐 out of stock 뭐 그러면 이게 재고가 없다. 뭐 그런 식의 표현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뭐 마무리 멘트.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제가 어휘 강좌를 많이 못 찍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그동안 쉬었던 친구들은 시작하기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구원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